안녕하십니까. 일선 백석동에서 조기성 약국을 하고 있고 또 한국체질면역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기성 약사입니다. 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중의약 6개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먹고 있는 음식 중에 음적인 음식과 좀 양적인 음식, 더운 음식, 좀 냉성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현대의학에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좀 치료하기 힘든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체중 감량, 즉 살 빼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살 빼기입니다. 이 건강한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에 비해서 많아서 지방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흔히 이 살이 찐다고 표현되는 거,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살이 두꺼워지는 이런 것만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복부 비만,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중요한 그 성인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비만에 있어서 우리 먼저 체크를 해야 할 것이 비만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죠. 이것이 먼저 그 외모적인 거죠. 이것은 뭐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외모적인 것이 뭐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꼭 감량을 해야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살이 찌게 되면 몸에 노폐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활성산소, 젖산, 요소, 그리고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노폐물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몸에 쌓임으로 인해서 세포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체액은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또 저산소증을 유발하죠. 이 저산소증에 의한 암의 유발, 이런 것들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병원 처방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처방약을 먹어서 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지하셨다시피 이 처방약은 많은 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는 처음에 처방약을 받았을 때 작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 약간의 미식거림, 소화불량, 두통, 또 뭐 변비나 설사,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조금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간장 손상, 뭐 신장 손상, 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우울증, 뇌졸중, 뭐 불면증과 같은 이 정신신경계 질환에도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모도 좋아지고 또 이러한 부작용을 또 안 생기게 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의약 6개 체질 중에서는 A형과 C형의 체질은 BMI, 즉 체질량 지수죠. 이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가 보통 25거든요. 근데 25인 정상 범위인 것이 A형과 C형에 있어서는 정상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B형과 D형, E형, F형은 약간 통통한 것이 정상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BMI가 27, 28 정도가 돼도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나라 그 BMI 기준이 25에서 27로 늘리자는 많은 그 논문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과 C형에 있어서는 25가 정상이지만 다른 체질에 있어서는 BMI가 한 27, 28 정도가 돼도 정상 체형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비만을 좀 한방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방적으로 보면 그 양인이죠. 이 양인들은 워낙 좀 대사 속도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먹는 것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민들에 있어서는 대사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의민들은 대사 속도가 느린 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의민들은 이 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음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이 생활 속에서 뭐 스트레스, 운동량 부족, 그 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정체하게 되고요. 수분이 정체하다 보면 이 끈적끈적한 이 고형의 담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분이. 그래서 이 담음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서 담음이 생성되게 되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그럴 때 또 지방의 대사 장애가 생기고요. 지방의 대사 장애가 생기면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음이 의민에 있어서는 담음이 중요한 그 살이 찌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살을 빼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목표 설정입니다. 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게 한 달에 한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목표 설정. 그리고 또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할 때는 이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운동에 대한 기록, 또 음식요법에 대한 기록,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또 활용할 수 있고 자기의 습관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A형 체질의 체중 감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시해드린 내용 중에 A형 체질은 제가 이제 상체 그 윗부분이죠. 폐와 심장이 발달해 있고 이 상체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체질은 살이 찌게 되면 주로 위쪽으로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상체는 발달돼 있고 하체는 약하기 때문에 주로 위쪽으로 살이 많이 찌고요. 그리고 A형 체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이 좀처럼 안 찌는 체질입니다. 살이 좀처럼 안 찌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게 되면 이것은 또 잘 안 빠집니다. 웬만한 노력으로서는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A형의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A형 체질의 비만의 원인을 이제 살펴보면요. A형 체질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형 체질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리고 자기의 의사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몸에 화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화에 의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풀기 위해서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우리 속담에 복장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장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 안에 이 흉부를 얘기하거든요.
갈비뼈 안에 있는 공간, 그것이 이제 복장인데, 그 복장이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쌓여서 복장이 터진다는 뜻인데, 그 A형 체질이 화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그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형 체질이 살이 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에 관한 것인데요. 원래 A형 체질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식다동이라고 그러죠.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체질인데, 이런 체질이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고 이러면 또 이제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으로 보면 A형 체질은 양인입니다. 그래서 양인이기 때문에 열성의 음식을 이제 덜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열성의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보약 이런 거를 먹게 되면 또 이게 이제 살이 찌는 원인으로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다음 그 네 번째 원인을 보면, 이 A형 체질이 살이 찌게 되면 습관적으로 음식을 빨리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빨리 먹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뭐 소화 불량이나 이 소화 흡수에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영양에 대한 흡수 효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 영양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지방이 살찌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 A형 체질이 살쪘을 때 오는 이제 특징을 뭐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A형 체질은 살이 찌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A형 체질은 땀이 적게 나는 체질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살이 찌게 되면 이제 땀을 많이 내고, 또 땀이 많이 나니까 이제 갈증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A형 체질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그 살이 찌게 되면 저녁에 공복감을 좀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A형 체질은 살이 찌게 되면 이제 장에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거나 가스가 차거나 항상 늘 장이 불편한 이런 증세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특징은 A형 체질은 살이 찌게 되면, 원래 좀 점잖은 체질인데 살이 찌게 되면 신경질환에 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에 좀 쌓이게 되고, 성격도 좀 예민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신경질환에 좀 노출이 되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원인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방법의 첫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에 의한 폭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그 화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피해야죠.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피하거나 제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형 체질은 하체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몸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자꾸 쌓이는 수분을 많이 빼내야겠죠.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치료 방법이 열량이 많은 음식이죠. 열량이 많은 음식을 가능한 한 이제 삼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A형 체질은 뭐 간장 기능도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장의 나쁜 음식을 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장의 나쁜 음식들이 좀 인공적인 거죠. 가공식품,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밀가루 음식, 그리고 또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간장이 나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5번째인데요. A형 체질이 살쪘을 때 그 빨리 먹는 음식 습관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빨리 먹는 습관을 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한 번 입으로 음식이 들어갈 때 한 20회 내지 30회 오래 씹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는 음식의 습관을 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형 체질은 역시 양인이기 때문에 살을 뺄 때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 기왕 물을 먹을 때 차의 형태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차로서 이제 추천을 해드린다면 모과차, 메밀차, 보리차, 그리고 레몬차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제품들을 구입해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살 빼기입니다. 이 건강한 살 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살 빼기를 위한 여러분의 화이팅을 기대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